당신이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즉시 느낍니다. 이것은 평범한 겨울날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성인으로서 침대에서 일어나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강한 의지력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는 얼마일까요? 세계 탐험이 그 답을 찾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야쿠츠크, 가장 추운 거주도시. 세계에는 야쿠츠크라는 곳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쿠츠크 또는 사하공화국은 러시아를 구성하는 자치공화국 중 하나입니다. 이 공화국은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보다 큽니다. 그러나 극도로 혹독한 기후로 인해 이 거대한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약 99천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야쿠트족이며 나머지는 러시아인과 기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여전히 기능하며 학교, 기업, 문화기관들이 이 얼어붙은 땅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합니다. 혹한을 견디며. 야쿠티아는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겨울철 기온은 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식시대이시까지 떨어질 수 있는 얼어붙은 기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이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안개가 지역을 감싸 시야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많은 기술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며 수도관이 얼어붙고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조차 얼어붙으며 현대적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야외를 걷는 것조차도 동상 위험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쿠츠크는 적응해 왔으며 주민들은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립과 러시아 본토와의 거리. 사람들이 러시아를 생각하면 보통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지역인 야쿠츠크는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에게조차도 거의 탐험되지 않은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야쿠츠크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약 8,400km에 달합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7시간가량의 비행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얼마나 광대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쿠츠크에 고립된 환경은 수입품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자는 항공편이나 겨울철 얼어붙은 도로를 통해 운송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온기의 필요성. 야쿠츠크에서 난방의 주된 수단은 나무 난로이며 이는 1년 중 약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불을 태웁니다.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천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로 인해 사람들은 시장에서 냉동된 음식을 구입합니다.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식량 공급원은 생선입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생선을 집으로 가져와 날카로운 칼로 비늘을 벗깁니다. 야쿠츠크에서는 누구도 얼어붙은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국가적인 요리로 자리 잡았으며 맛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은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극한의 환경에서 천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깨끗한 식수 확보의 어려움. 야쿠티아에서 또 하나의 주요 문제는 식수 공급입니다. 이 지역에는 정수시설이나 생수회사가 없습니다. 긴 겨울 동안 수도관이 얼어붙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강으로 가서 얼음을 가져옵니다. 이 얼음 덩어리는 집에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물로 녹여 사용됩니다. 만약 야쿠츠크를 방문하게 된다면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집안에 보관된 통에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얼음을 녹이고 저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했으며 겨울철 내내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극한 추위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삶. 야쿠츠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도로는 항상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학교는 기온이 이상일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까지 떨어지면 휴교됩니다. 사람들은 불을 쌓기보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옷을 충분히 입고 추위에 대비하도록 각별히 신경 씁니다. 학교는 강력한 단열 구조로 지어지며 교실은 지속적으로 난방되어 따뜻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야쿠츠크의 아이들은 강인하게 성장하며 어릴 때부터 생존에 필요한 소중한 기술들을 익혀나갑니다. 일상생활과 생존 전략. 야쿠츠크 사람들의 아침 식사는 팬케이크와 잼 같은 고지방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냉장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음식은 집 밖이나 실내의 차가운 공간에 보관됩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4겹에서 5겹의 옷을 겹쳐 입으며 털코트와 단열 부츠는 필수입니다. 적절한 옷차림 없이 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30분 이상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속눈썹과 눈썹까지도 빠르게 얼어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은 제한적이어서 사람들은 짧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거나 극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야쿠츠크의 공동체는 서로를 지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함께 이겨냅니다. 야쿠츠크의 언어와 교육. 사하에오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그룹 중 하나로 러시아어와는 다른 언어입니다. 야쿠츠크의 학생들은 사하에오와 러시아어를 모두 배워야 하며 특히 야쿠티아 밖으로 나가려면 러시아어 능숙도가 필수적입니다. 학교에서는 독특한 전통이 있어 학생들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과일이나 사탕 같은 작은 간식을 받아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최근에는 사해어와 사하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그들의 유산과 강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학, 민속, 전통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야쿠트족의 강인한 정신과 풍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안전. 야쿠츠크는 생존을 위해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인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작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아이들을 혼자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야쿠티아의 많은 마을들은 인구가 1000명 미만이며 이로 인해 이웃 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쿠츠크에서는 범죄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납치, 테러와 같은 범죄가 없으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서로 돕고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게 유지됩니다.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고립감을 느끼지만 야쿠츠크의 공동체 생활 방식은 누구도 힘든 시기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교통 및 가시성 문제. 극한의 추위로 인해 야쿠츠크에서 장거리 도보 이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겨울 기온이 4기에 달하기 때문에 장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추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눈에 띄는 시각적 효과 중 하나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즉시 짙은 안개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서의 가시성이 크게 감소하며 운전 조건이 위험해집니다. 또한 사람들은
액세서리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금속태 안경을 착용하고 야외로 나가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금속이 얼어붙어 피부에 달라붙으면 심각한 동상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인프라와 가정에서의 어려움. 야쿠츠크의 인프라는 극한의 환경에 맞춰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기후 지역과 달리 영구 동토층 때문에 도시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신 차량의 엔진이 얼어붙지 않도록 차량을 두껍게 단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은 엔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계속 가동한 채로 둡니다. 얼어붙은 수도관 또한 큰 문제입니다. 겨울철에는 수도 공급 시스템이 자주 얼어붙어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은 가사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빨래를 말리기 위해 옷을 밖에 걸어두지만 건조되기보다는 몇 분 만에 딱딱하게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은 옷을 입기 전에는 실내에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불편함은 야쿠츠크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문화 명소와 영구 동토층.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쿠츠크에는 지구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독특한 문화 명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얼음 박물관으로 유명하며 이곳에서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조각들이 녹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물관에서는 정교한 조각과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의 창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쿠츠크는 영구 동토층 위에 세워졌으며 이는 땅이 1년 내내 얼어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쳐 건물들은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콘크리트보다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나무 구조물은 따뜻함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영구 동토층의 움직임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극한 추위에 적응한 야생동물. 야쿠티아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말, 술록, 그리고 야쿠츠크, 라이카 견종은 두꺼운 털과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 치입, 시오데 까지 떨어지는 기온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야쿠티아 토종말은 혹독한 기후에 특히 잘 적응한 품종입니다. 다른 말들과 달리 깊은 눈 속에서도 먹이를 찾아 땅을 파헤칠 수 있으며 사람의 도움 없이도 긴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수세기 동안 야쿠트족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교통수단, 식량, 그리고 동반자로서 가혹한 환경에서 인간과 함께 해왔습니다. 자급자족과 생존기술. 야쿠츠크에서는 자급자족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발전된 지역과 달리 야쿠츠크 주민들은 거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지붕을 수리하고 집을 보수하며 칼을 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주민들은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방 시스템 유지보수, 집 단열, 필수 도구, 제작과 같은 기술들은 필수이며 이러한 생존 기술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새로운 세대가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낚시와 전통 요리. 야쿠츠크에서는 농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낚시가 주요 식량 공급원입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강과 호수에서 함께 낚시하며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뚫어 물고기를 잡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즉시 얼려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야쿠트 요리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얇게 썰어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로 직접 먹는 생선 요리입니다. 이를 스트로가니나라고 하며 극한의 추위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별미로 여겨집니다. 또한 야쿠트 식단에는 말고기가 포함되며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빙하기 동안 말은 야쿠트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동물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말고기는 전통적인 요리에서 깊은 존경을 받으며 소비됩니다. 추가적으로
쿠미스라고 불리는 발효된 암말의 젖은 수, 세기 동안 소비되어 온 인기 있는 유제품입니다. 극한 추위에서의 위생과 청결 유지. 야쿠츠크에서는 수도관이 얼어붙기 때문에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전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현대적인 욕실과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실외에 위치한 나무로 만든 간단한 구조물이며 본체와 떨어진 곳에 설치됩니다. 겨울에는 화장실 내부도 극도로 차가워지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목욕 또한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샤워나 욕조를 통한 목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냐라고 불리는 특별히 난방된 목욕탕에서 몸을 씻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러시아식 사우나는 혹독한 겨울 동안 따뜻함을 제공하며 위생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물을 드는 과정과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을 합니다. 제한된 여가 활동. 야쿠츠크에서는 극한의 날씨로 인해 여가 활동의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야외 활동은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고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눈 위에서 축구를 하거나 얼어붙은 강과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시간을 보냅니다. 야쿠츠크는 또한 다이아몬드 광산 산업으로도 유명하며 이는 시베리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다이아몬드 생산지 중 하나이며 광산업은 많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대도시에 비해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적지만 야쿠츠크의 주민들은 추위를 받아들이고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거나 눈 위에서 놀거나 모닥불 주변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등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는 능력이 이 외딴 지역에서의 삶을 정의합니다. 이것이 야쿠츠크 주민들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고립되고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